안녕하세요. 영어하부를 탄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 우리 아이 영어 어떻게 시작할까요? 라는 겁니다. 영어 학원, 영어 공부방, 그리고 영어 인터넷 강의.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두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을 좀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강남이나 분당 지역, 좀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좀 선택을 하시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에피소드를 갖고 오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영어 학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원은 대형 학원과 그리고 소규모 그룹의 영어 학원으로 제가 좀 분류를 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대형 학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반의 아이들이 10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좀 학원 규모가 크죠. 그런 경우를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좀 따로 찍어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형 학원의 장점 모두 다 알다시피 체계적이고 운영이라든지 관리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탄탄하죠. 기본적으로 강사 선생님들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좀 믿고 신뢰하고 보내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씩 좀 케어가 어렵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학원비가 좀 비싼 편이죠. 대형 학원에 좀 잘 맞는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좀 성향이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와서 적응을 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 좀 누가 봐도 야무진 아이들 있죠. 그리고 공부에 막 욕심 있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비교적 저학년 때 와도 적응을 잘하는 편입니다. 상위권 아이들일수록 대형 학원에서 좀 혜택도 많고 큰 물에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좀 경쟁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아이들이 대형 학원에 간다라고 하면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 학원에 잘 안 맞는 아이들,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극적이고 낯가림이 좀 심한 아이들. 물론 이제 강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멍 잘 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산만하거나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조금 소규모 학원을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어 학원은 제가 영어 공부방이랑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요, 제가 단점부터 먼저 가볼게요. 여기에 단점은 아무래도 영어 공부방이라는 게 영어 학원도 좀 그렇긴 하지만 특히 영어 공부방은 좀 진입 장벽이 낮아요. 쉽게 말해서 뭐 전문 자격증을 막 따야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과정을 수료하거나 하면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약간 우후죽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 학원에 비해서 좀 운영 노하우라든지 그런 체계적인 부분들이 살짝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방이나 이런 소규모 영어 학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아이들이 한 반에 적다 보니까 케어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 물론 이것도 사실 학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소규모 그룹이면 훨씬 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이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상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이를 가르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상대적으로 대형 학원에서는 물론 이제 검증된 좋은 선생님들 이렇게 선발해서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담하는 선생님, 내가 보는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남이나 분당, 좀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 특히 이제 상위권, 일대 어머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면 어머님들이 학원의 커리큘럼 그리고 교재 우리 아이가 어떤 게 부족한지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보통 상담을 하시고 뭐 등록을 하시거나 뭐 결정을 하시는데 이제 달랐던 경우는 뭐냐면 굉장히 강사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교육에, 제가 강의도 했었지만 행정 쪽에서도 운영도 했었거든요. 강사 선생님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정말 많이 하세요. 뭐 기본적인 뭐 학력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이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뭐 어떤 전공을 하셨고 또 뭐 굉장히 디테일한 경우에는 부전공은 뭘 하셨으며 또 선생님이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지까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또 학습 자료를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지 샘플도 보여달라고 하시고 굉장히 디테일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뭐 따로 내주는 그런 뭐 부가 자료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저한테 이런 거는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조금 깜짝 놀랐던 게 물론 요즘에 사실 오픈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뭐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닌데 지금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블로그는 쭉 해왔었는데 제 개인 블로그에서 제가 어떤 책을 읽고 또 어떤 모임을 나가고 어떤 스터디를 하는지까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군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지도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관점으로 역으로 생각을 해서 좀 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짐을 하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좀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교육 스터디를 좀 했었었는데요. 그때 보면 가장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공부방 선생님들이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이게 직접적으로 사업이랑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를 보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책임감이 좀 강해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라도 더 그럴 것 같아요. 학원에 있어도 그렇지만, 저의 이름을 보고 오면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생기죠. 저뿐만 아니라 동료 다른 선생님들도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방을 잘 찾으시고 싶다 하면 이제 조금 손품을 팔아서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시고 또 그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시는지 이렇게 결과물 같은 것도 많이 찍어 두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지도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또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특히 인터넷 강의 요즘 보면 너무 좋은 사이트들 많아서 이용하시는 거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언택트, 온라인, 많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강의,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간 활용이 좋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디를 갔다 왔다 하는 게 이제 아이들 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되고 또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좀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장점이 되겠죠.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온라인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아이를 옆에서 케어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표 영어를 하고 싶은데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인터넷 강의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표로 내가 리딩을 하고 싶어서 같이 보다가 조금 어려움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 리딩에 관한 그런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셔도 좋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고학년일 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강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는 얼마만큼 몇 강, 몇 강, 몇 강, 몇 강을 들을 거야 라는 거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실천하는 거. 그리고 학습 루틴.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뭐 예습 이렇게 하고 10분 하고 수업 40분 듣고 나머지 복습을 뭐 20분 동안 할 거야 라는 이 학습 루틴을 처음에 잘 정해서 아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을 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공부를 해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인터넷 강의는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상호작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너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엄마한테 설명해 주던가 아니면 질문을 내가 내서 그것들을 게시판에 넣어서 선생님이 또 답변해 주시죠. 뭐 조교 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훨씬 더 인터넷 강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요, 현실적으로 엄마가 조금 너무 바쁘신 경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리고 아이가 또 의지가 있으면 확실히 좋지만 의지가 없을 때는 굉장히 또 힘든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영어 학원과 공부방 인터넷 강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어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